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리 기관이 돌아가기 때문에 피가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인체, 특히 혈액의 80%가 물로 돼 있어요. 인체의 70%가 물이지만 혈액에는 80%가 물이라고. 그래서 다른 하나가 70%, 다 거의 80%도 물이니까 계속 이렇게 턴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은 과학적으로 단 한 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물의 이상성이라고 해요. 네? 틈새를 줬더니 1mm짜리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얻네요. 0.1짜리는 마이너스 20도, 0.01짜리는 마이너스 50도, 0.001짜리, 그러니까 1000분의 1 그 틈새 간격이 있다면 이거는 100도씨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도에서. 뭔 얘기예요? 우리 몸에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물이다. 그 물이 틈새가 얼마나 적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이상성, 물은 이상하다 안 맞아. 0도에 얼잖아요. 근데 왜 0도에 얼어야 돼요? 보세요. 물 틈새 간격의 나노미터예요. 이거 밀리미터가 아니고 나노미터라고요. 1이면 마이너스 13도에서 온대요. 0.1이면 마이너스 20도, 0.01이면 마이너스 50도, 0.001이면 마이너스 100도에서 온대요. 그전에는 안 온대요. 요즘 그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놓친 데가 뭐 2도씨에서 어는 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도씨에서 어는 물.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희한한 물 갖고 혈압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생체 분자 주위에 물들이 없으면 생체 분자들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근데 생체 분자에서 이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생체 분자에 물이 X, Y, Z라고 이렇게 썼는데 요거에 더 빨리 돌아가고 좀 덜 늦게 이렇게 돌아가서 실적으로 이제 그 자유수는 0도씨에서 온대요. 근데 약한 결합수에서는 마이너스 20도에서 오고 강한 결합도에서는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온다. 물이 그 물의 이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0도씨 어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을 어떻게 조정을 했더니 마이너스 20도에서 어는 물, 마이너스 100도씨에서만 어는 물, 마이너스 0도에서 얼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0도도 안 어는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어는 물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 물의 수화 모델을 해가지고 생체 분자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 부분들, 그러니까 미세 간극 뭐 이런 것이에요. 이제 뭐 물의 이상성이라는 게 산소적 수소화합물로 보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묘하게 돼 있더라. 예? 요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요것도 밀도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하는 어떤 그 내용이에요. 요것도 이제 넘어가고 물 분자 구조가 이렇게 104.5도로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는 미약하게 플러스를 띄고 O는 미약하게 마이너스를 띄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들이 엉키는 거예요. 요거를 얼마나 쪼개느냐에 따라서 물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우리 알칼리수 보면 육각형 형태인 물로 바꿔주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알칼리수는 100% 육각수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을 차게 하면 일부 한 20~30% 정도가 육각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하면 100% 육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칼리수는 100% 육각수입니다. 정말이에요. 100% 육각수예요.
전장이나 자장을 통과시킨 것을 자화육각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80%밖에 육각수가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전장을 통과시키면 100% 육각수가 됩니다. 자, 이 육각수를 먹어줘야 우리 몸이 활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알칼수가 좋대, 먹어보래,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알칼수를 먹어야 되고, 그 알칼수가 좋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육각수 형태가 물이 많으면 몸이 안정화를 찾습니다. 절대 병이 안 옵니다. 근데 육각수가 부족하면 물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흐트러지면 그때부터는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칼리수를 많이 먹으면 절대 병이 안 걸립니다. 저는 감기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물 먹고 나서는 감기 단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육각수로 단단한 세포를 형성하시고 몸이가 건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열심히 먹어줘야 되는 거지. 쳐다만 보면 안 된다. 무조건 3리터씩은 먹어줘라. 어떻게? 식전 30분 전 식후 2시간에 갖고 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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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l. 근데 수소수 식전, 식후는 알칼리수. 이렇게 먹어주면 딱 3리터 먹잖아요. 거기에 알칼리수가 절반, 일반 물 절반 이렇게. 수소 절반, 알칼리 전에 절반. 수소수, 식후에 알칼리수, 그다음에 자, 수소는 우리 몸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엄청난 치료제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면 수소가 그쪽으로 가서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 갖고는 수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전기로 분해를 해버리니까 수소가 듬뿍 들어있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소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알칼리 속에도 사실은 한 1000ppb 정도가 들어있어요. 우리도 못 재봤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전시회 나가고 재보더만 깜짝 놀래요. 많이 들어있어요. 수소수가 얼마 들어있다고요? 1680ppb. 아니 수소만 1680이었잖아요. 응? 아니 알칼리 속에는 1000ppb 정도. 알칼리 속 안에는 수소수에는 1000ppb. 1000ppb. 그거 말하는 거죠. 이쪽 수소는 168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일본 치는 600에서 800이 됐잖아요. 네. 한국 치는 1680 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기억력이 대단하시네. 열심히 간단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엄청 하신대요. 나도 실력이 딸려서 못해요. 이 공부를 해놓고 나면 좀 안심을 할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데 완전 뿅 갔어요. 정말 이거는 알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오는 거죠. 당연하죠, 사모님으로서. 딱 들으니까 정말 이걸 알려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무조건 알칼리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를. 정말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제가 딱 잠깐 앞에서 들으면 답이 딱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딱 100% 이게 장사꾼이 아니라 이걸 먹여야 되는구나. 자, 근데 이제 만병통치.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상하게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님들 같이 음. 뭔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나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줘. 그렇죠. 불장사라고 생각해요. 거의 90%가 자, 만병통치 논쟁이 있었어요. 제 1번을 내가 합니다. 비타민 C를 먹었더니 메가도스라는 거는 많이 먹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모든 병을 퇴치시킬 수 있다. 비타민 C를 다량 2배, 먹으면. 3배, 10배, 100배 먹으라는 뜻이에요. 네. 메가도스는 엄청 많이 그거는 먹어버리라는 뜻. 이 주장하는 양반이 옛날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노벨 의학상을 2번이나 수상한 양반인데, 그 양반이 40년 동안 이 비타민 C를 먹었더니 다시 전환이 어떻게 돼요? 예? 마이너스 폴링. 라이너스 폴링 박사. 예. 여기구나. 있습니다. 기억력이 이제 나도 가물가물하니까 이거 써놓고 라이너스 해야죠. 폴링 박사. 네,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2번이나 탄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다량으로 한 40년 동안 먹었더니 97세까지 장수했대요.
건강히 사시다가 돌아가셨대. 우리나라에서 이왕재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걸 그분이 계속 하세요. 계속 강의하시더만. 네, 맞습니다. 이왕재 박사님 비타민 예, 메가도스 강의하시더만. 네. 메가도스. 근데 이게 비타민 C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FDA 그럼 권장량 메가도스 비타민 C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걸 섭취해야 되죠? 이제 이거 원료 때문에 그래요. 아스코르빅 어디지? 액시드로 해서 먹는 이게 건 어디 안 되고 질이라는 게 제일 좋아요? 영국 섭취하는 게? 영국에서 재료 온 걸로 먹는 게 좋아요. 중국 거에서 오는 거는 좀 사모님이 싸긴 얘기하시네. 하지만 훨씬 좀 안 효과는 좋죠.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강의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C가 생성이 안 안 됩니다. 된다면. 네. 또 불에는 약하고. 네.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무슨 만약에 의미가 부족할 때는 두 허약 가지가 체질, 있다고. 골절이 약화되고 괴혈병, 좀더 있고. 콜라겐 없으면? 형성, 예. C가 없으면. 네, 비타민 C를 많이 안 이 먹어주면 몸에서 피나고 그러죠.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 아스코르빅 액시드 부족증이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이거는 비타민 C 원료가 되는 것이면서 실제 비타민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걸 많이 넣었다고 해서 비타민 C로 생각하고 사 먹는데 거기서 착각이 나는 거예요. 효과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비타민 C로 요즘 알갱이로 나오잖아요. 그런 아니죠. 거- 아스코르빅 액시드는 네. 실제로는 비타민 그렇죠, 좋은 그렇죠. 게 네. 아니라고. 오케이. 저게 안 좋은 거라고 아스코르빅 네네네. 네, C에 훨씬 근데 먹는 비타민 거예요. C의 역할은 전구체예요. 전구체. 고유적으로는 괴혈병을 치료하거나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하는 작업을 해준다. 굉장히 중요하죠. 알레르기 증상을 감소시킨다. 뼈, 치아, 잇몸, 혈관, 힘줄 등을 강화시켜준다.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철분의 흡수력을 빨리 해서 빈혈 예방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완화시켜주고 호르몬 생호르몬 생성을 촉진시켜주더라. 콜라겐, 예? 피부의 결체 조직이죠.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하더라.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주더라. 감기 증상을 완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만병통치약이다 하고 옛날에 한번 나왔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다른 비타민 C의 저것도 있더라. 예,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요? 그렇죠. 비타민 C가 상당히 좋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알칼리수분이에요. 그러면 항산화 작용은 수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거 영양 이제 그냥 알칼리수만 먹으면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럼 다른 아니, 건강식품 그거는 안 아니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양질의 미네랄들을 흡수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미네랄들을 다 빼버리니까 산성수로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미네랄들, 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 그냥 플러스 미네랄들만 모아서 먹는 게 알칼리수예요. 알칼리수.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동맥경화증 예방, 뭐 백내장 예방, 뭐 대기 오염 물질 흡연으로 인한 폐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정자의 정상 기능 촉진, 불임증 방지, 뭐 암 생성 예방, 뭐 암 생성 인자 생성 억제, 그 다음에 비타민 E 재생, 세균에 대한 저항력 강화, 감기 증상 강화. 이게 비타민 C만 먹으면 감기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감기 걸린 사람한테 비타민 C 먹이면 빨리 낫습니다. 근데 비타민 C 메가도스 복용법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근데 많이 먹어도 일부만 소요되지 나머지는 다 소요. 소변은 나오잖아요. 노랗게 나오는 것이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해준다면.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과학 잡지에서는 비타민 C는 오히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것은 오히려 과량 복용하면 민감한 사람일수록 구토, 설사, 신장결석, 통풍, 혈액순환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결과가 또 나왔고요. 발시프레이 박사는 하루에 500ml 이상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과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산화질소의 생물학적 활동을 개선시키며 혈압을 낮춰주는 결과적으로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시라타 사네타 박사 유명하죠. 이제 이분이 규슈대학의 그 유전자공학 박사인데 이 양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전해환원수라고. 그 책 안에 지금 내 이거를 다 그 책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도표화 시켜놨습니다. 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산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디하이드로아스콜린산이 생성돼서 오히려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알칼리 드셔요. 알칼리. 그 비타민C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적당히 먹는 게 좋겠네요. 아따마 바로 잘 쓰시네. 내가 연구 열심히 하나 있습니다. 뭐야? 어? 그러면 그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만 먹으면 될까요? 여기 플러스 미네랄만 여기 알칼리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거 뭘 더 우리가 첨가를 해야 될까요? 미네랄, 그러니까 건강식품의 더 종류가 여러 플러스 알칼리 종류잖아요. 한다라고 뭘 더 먹어주면 좋겠나? 여기 알칼리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니까. 대신 이제 좀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그걸 먹어주는 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편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먹으면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네, 다 고추에도 들어있고 그랬어요. 오렌지에도 들어있고 푸른 거야, 또 옐로우색 그런 거 다 들어있죠. 손 안 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정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 정수 방법이 있고 적극적 정수 방법이 있고, 수동적 정수 방법을 깨끗할 정제 정수라고 얘기해요. 오염 물질만 제거해준다. 깨끗한 물, 뭐 웅진, 청어. 근데 그걸 건강을 지키는 물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건강을 지키는 물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이 청어나 웅진코에는 미네랄까지 싹 걸러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이제 적극적인 정수 방법은 물의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구조 변화를 시켜서 기능 첨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알칼리수예요. 알칼리수는 수소수는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지만 알칼리수는 어디에 좋냐 이게. 찌꺼기란 찌꺼기는 싹 다 녹여 뺀다. 기름기까지 녹인다. 플라그 제거하는 물이네요. 네, 찌꺼기를 싹 다 제거시키는 물이 알칼리수예요. 이 알칼리수를 먹으면 손발이 뜨끈뜨끈뜨끈해져요. 맞아, 제거해버리니까. 제가 손이 차서 악수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수소만 계속 많이 먹었거든요. 알칼리수 이제 알칼리수 이제 먹어야 먹어야 되겠네요. 알칼리수 혈액이 잘 돌아야 이 끝에까지 온다니까요, 사모님. 이게 이제 집중으로 알칼리수를 이제 먹어야 되겠네요. 둘 다 차 나보다. 지금은 제가 여기 집중하고 있어서 아무리 집중해도 나는 집중 안 하나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손이 차서 악수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게 맨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뭐 이러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와이프를 좀 잡으려고 그러면 손 못 잡게 깜짝 놀라지. 뜻하게 해놓고 하라고. 새거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소 어느 정도 적당히만 먹고 알칼리수 먹어서 계속 소변 빼고 그러니까 비만 수소 절반, 알칼리수 절반 이렇게 드세요. 아니 이게 비만 같은 거 쫙쫙 빼내려면 알칼리 먹어야죠. 알칼리수 먹어야 돼요 오늘부터 집중으로도. 저는 계속 수수만 2주 계속 먹었거든요. 2주 먹고 먹었으니까. 이제 알칼리수 1단계. 집중으로 먹어줘. 왜 알칼리수를 먹으면 좋냐면 이 알칼리수에도 1000ppm 정도가 들어있어요. 수소는 1680까지 나오니까요. 수소가 집중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이 알칼리수에도 1000ppm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680 ppm 정도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는 이게 더 탁월하겠지만 알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알칼리수를 1단계, 2단계, 4단계 이렇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1단계 조금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4단계로 바로 좀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돼요. 저는 지금 4단계 자신 왜 단계 올라가라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호전 반응 나오면 안 먹어버려요. 있으니까. 예. 자신 그러니까 있을 때는 4단계. 호전 반응 나와도 아 이거 내 병 낫는 거네 이렇게 그것 생각하고 때문에 먹어버리면 예. 저는 4단계로 바로 먹고 있거든요. 안 먹은다고 딱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속속으로 먹으려고. 이게 속속속으로 그래서 먹으려고. 차례차례 이제 깨를 부려서 1단계 일주일, 2단계 물 2주 먹고 저는 5시까지라 해서 예. 오늘 여기까지 간. 그래요. 예, 너무 오늘 요만 저는 또 해줘요. 아따 또 같이 들어야죠. 어디 가셨어요? 아니 저기 있잖아요. 내일 와서 들어요. 강의 계속 하실 거잖아요. 저는 네. 계속 이제 강의하신다며요. 먼저 빨리 이거를 습득을 한 다음에 이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막 저절로 올라오네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저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이제 제가 구분을 했어요. 화장실 있는 것도 올게요. 여기와 있어서 정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요즘 그 깨끗한 물 한다고 정수기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수동적 정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렌탈은 얼마고 산대는 렌탈이 얼마나? 깨끗할 정자 써서 정수고요. 깨끗한 물의 개념인데 이제 뭐 웅진, 뭐 청어, 뭐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나한테 깨끗해요. 보냈어요? 나한테 보냈어. 별로인데 이제 그 다음에 수동적 정수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정수 방법이 있다. 그거는 보내셨어요? 물의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 변화시켜진 물이 어느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적극적 정수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정수라고 그것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정리할 정자예요. 물의 분자 구조를 정리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물의 개념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기농수라고 얘기를 하죠. 기농수. 가야 되겠어.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주 전해 알칼리 환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해 환원수라고 얘기해놓고 이거는 건강에 좋은 물이다. 건강을 만들어주는 물이다. 왜? 첫째는 찌꺼기를 녹여서 빼주고 그냥 이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다 녹여서 빼버리니까 혈액순환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맥힘이 없이 그냥 기가 막히게 돌아가면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면역력이란 뭐냐?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빨리 헤엄쳐 들어가서 딱 잡아먹으면 되는데 걔네들은 하나가 둘로, 넷으로, 여덟로, 16으로 이렇게 이 N우승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가 확 와버리는 거예요. 감기 오기 전에 감기균이 하나 딱 들어오면 얼른 가서 잡아먹든가 그것들이 이 분열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치밀한 물이어야 된다. 그 구조가 치밀한 물이 알칼리입니다. 구조가 치밀해서 전부 육각 형태다. 이렇게 딱 가서 예, 딱 가둬버려서 그냥 감이 너무 좋네. 이 세포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안 만들어줘요.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립니다. 제가 감기를 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남매 중에 망걸이 태어나서 저는 제가 이제 66이거든요. 10남매 막내가 66이면 우리 형님은 돌아가셨고 50 57 57이라고 하래요. 나는 52. 아 그래요? 20년 깔아야지. 뚜껑을 열어놓고 10분 이상 끓이라고요. 아 지금 기분상으로는 15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언제 66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 잘 듣고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물 드시면서 주름도 많이 사주셨나요? 이 여기는 스스로가 젊어지네. 모자 이렇게 눌러서서 이게 주름이 온 거고요. 고맙습니다. 옛날에 갈게요. 그 우리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가오다시 잡다가 탁 눌러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름이 있는 거고 여기 주름 없죠. 그러니까 주름이 있던데 살 펴지고 아니요 그냥 그대로 쭉 오는 거예요. 주름이 안 생기고. 물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경화 나서려고 하루에 뭐 8리터, 10리터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서 2년 반 만에 간경화에서 탈출했어요. 회원님 어디 갔어? 통화했는데? 저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계세요? 신발이 없는데. 저쪽 분. 저기는 차갑고 어? 여긴 뜨겁고 여긴 차가운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뭐 어디 머리하러 가셨나? 이거는 말씀하시오. 그래서 적극적 정수 방법이라는 것은 정리할 정자, 그러니까 물의 분자 구조를 정리해놨다 이런 뜻이고요. 그 건강에 좋은 물, 그거를 기능수라고 얘기하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물, 그 기능수 중에 가장 좋은 게 알칼리수입니다. 건강을 만들어주는 물이다. 일반 물은 물을 먹으면 지켜줄 수밖에 없지만 요거는 아주 아프던 사람이 나서버리는 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저는 몇 년 전에 봤는데 전기분해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얘가 좀 창이 좀 다를 수도 있나요? 원리는 같을 거예요. 원리는 같지만 좀 조금 만약에 일본 수소수는 600에서 800인 것처럼 우리는 1680인데 여기 다른 회사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카리수가? 그렇죠. 기술력이 그렇죠.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일본 되겠죠. 거는 티타늄으로 해서 1mm. 그럼 여기 알카리수 이거는 지금 얼마? 아, 우리 것도 티타늄 들어가고 거기다 백금 아니 도금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알카리수가 네. 수소가 아까 1000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알카리는 얼마나 들어있어요 여기는요? 어떤 소리예요? 알카 아, 천이라는 거는 수소가 1000 들었다고 말했잖아요. 그 1000 ppb 정도가 들어있는 1000 거죠. ppb 들어있는데 알카리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알칼리에 1000 ppb가 들어있고 수소수에서는 1680까지 나오고. 아 나는 알카리수 안에 수소수가 1000 ppb 들어있다는 소린 줄 알았는데 1000 ppb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알카리하고 수소하고 별도가 수소수가 아니고 수소가. 그러니까 수소가 1000 ppb 들어있다는 거고 아니, 예, 1000 ppb. 이게 1000 ppb가 들어있는 건데 네. 알카리는요? 그러니까 알칼리 안에가 1000 ppb 정도 들어있고 네. 수소수 따로 이렇게 해서 측정해 보니까 1680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잰 것도 아니고 나는 일본에 들어가서 잠깐만 난 쟀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수소와 알카리가 두 개가 나는 지금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수소기계 하나 따로 알칼수기계 하나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수소수 아니 누르면 뭔 말인지 기계가 알았는데 다른 제가 데-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수소는 별도로 있는데 네. 알카리수 안에 수소가 들어있어요. 지금 플러스가 두 개잖아요. 지금 알카리하고 수소가 지금 들어있어서 수소는 지금 1000 ppb인가 기다렸잖아요. 그럼 또 알카리도 뭐 있냐고 그 말이야. 여기 봐보셔 봐봐. 알카리 플러스 수소잖아요. 네. 수소 있죠. 우개치 나 이건 화학적으로 놔두고. 따지면 여기 알카리하고 수소가 두 개 알카리수잖아요. 네. 알카리 여기가 수소가 1000 ppb인가 들어있다 있잖아요. 요거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고요? 그건 알칼리잖아요. 그럼 여기 1680이다 했잖아요. 네, 1680 요거는 1000 ppb 정도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알칼리수 안에가? 안에도. 그러니까 여기 알카리 안에도 수소가 수소가 들어있죠. 1000 수소가. ppb가 들어있는데 수소가 네. 이 알카리는 얼마 들어있냐 그 말이야. 아니 모르는. 전체적으로 알칼리인데 그 안에 수소가 1000 ppb 정도. 그럼 들어있더라고요. 알카리는 뭐 ppb 그런 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알칼리는 그거다고 농도로 나오죠. 농도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 농도. pH로. 어? pH로 나온다고요. pH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H 1단계는 1.0. 어디 가세요? 1.0 네. 그리고 2단계는 아니, 가만있어라. 지금 뭐였죠? 지금 알카리수와 수소수가 지금 들어있다겠잖아요. 예, 여기 예, 안에. 그럼 여기 수소가 1000 ppb인가 들어있다 그랬고 예. 그럼 알카리가 지금 pH로 농도를 본다며요. 아, 그러니까 농도는 1단계가 8.0, 8.0 네. 2단계는 8.5, 8.5 네. 그 다음에요 3단계는 9.0, 네. 아니, 8.0, 8.0. 아니 그럼 이제 됐고요. 나중에 알게 놔두고요. 그러면 네. 그 다른 회사에 보다도 여기 1단계가 8.0이면은 거의 비슷한가요? 알카리수는 그러면 다른 회사들하고도요? 다르죠? 10.6서부터 왜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만 아, 뭐 그러니까. 몇 단계까지 몇 가지만 먹어야 된다. 근데 뭐 11까지도 나온 것도 있다만 10까지인가 뭐라고 써져 있던데 책자에 보니까. 아니, 대개 보면 옛날에는 10.5까지 나왔어요. 네. 5단계. 그러니까 나노메디는 지금도 5단계 나오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걸 제어를 안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10.5는 너무 높다. 10.0까지만 해서 그래서 4단계로. 4단계까지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식약처에서 안 그러면 허가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국 한국이 다 그럼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면 알카리 같은 경우는 거의 pH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색깔별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니까 거의 다른 타 회사도 비슷하다. 다른데 수소 농도가 다르죠. 이게 수소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수소가 알칼리는 비슷한 똑같아요. 거예요? 예, 같은 저기 많으면. 근데 이제 수소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는 어떤 부분들은 기술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제일 탁월하다고 봐야 되죠. 이게 당연하죠. 수소. 그러니까 일본을 앞서가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게임이 안 되니까. 입이 쫙 벌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말이 됐어. 말씀하셔요. 아니, 원조가 그냥 입이 쫙 벌어져 놓으면 뭐. 자,
기능수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워터, 자화수, 교류환원수. 좀 일본치인가요? 예. 그다음에 전해활 관료환원수, 미네랄 환원수, 정보수, 전자수, 해양심층수 이런 것까지 많은데 가장 과학적으로 증명된 근거를 가진 물이 전해 알칼리와 전해했더니 알칼리가 나오는 그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해. 네. 전해가 전기분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전기분해. 그래서 기능수 중에 가장 좋은 게 알칼리수더라고요. 뭐 파이워터나 뭐 자화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으로 하는 거니까. 파이워터는 검증이 안 된 물이에요. 근데 이제 파이워터 뭐 좋다 그러는데 우리 좋은 거 모르겠더라고. 교류하는 수는요? 교류하는 수도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해양 심층수만 이제 그 심층에서 이제 물 끌어올려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기계로 만들어내는 물이에요. 자화액각수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하는 거고. 뭐 산소수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 뭐 수술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만약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산소 호흡기 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산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수라는 거는 물 속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당뇨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무슨 뭐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수가 이렇게 많은데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증명되고 근거를 가진 물이 알칼리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 각지에는 기적의 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 멕시코의 테라코타의 물, 상주가 있네. 상주에도 아주 좋은 물 나오고 있습니다. 상주가. 독일의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의 나다나의 물, 이게 4대 명물입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멕시코의 테라코타의 물, 그 다음에 독일의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의 나다나의 물, 이게 4대 총 그 유명한 물들인데, 그 나머지는 이제 히다의 천령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물이 세 군데서 나옵니다. 1월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경북 영양의 1월산에 가면 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백혈병, 암, 당뇨병, 간경화 등 난치병들이 거의 나섰다. 이 물을 먹어보니까. 그래서 1월 성수라고 지었어. 1월산에서 나온 성스러운 물이다 그래가지고. 상주의 기저귀 물도 있는데 환자들 치료 중 그중에 당뇨병, 간암, 폐암, 간경화 등 환자들도 있었는데 특히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한 게 상주의 물이더라. 경북 상주의 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건 이제 지하수들이에요. 옥계의 육지심층수라고 그래가지고 옥계에서도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루르셈물, 노르데나의 물 이런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 나주의 물은 뭐예요? 예? 나주의 물은? 나주에 가면은 그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 밑에서 이제 지하수인데 그게 상당히 이 물을 먹으니까 병이 낫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1월 성수물이 제일 좋다 했잖아요, 한국에. 네. 그러면 거기 물을 이렇게 팔아요? 어떻게? 안 팔아요. 그럼 거기 가서 떠먹는 거기 거예요? 가서 이제 먹는 사람. 그러면 거기 주위에서 사는 분들이 많겠네, 환자분들이.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막 이 물이 좋다고 그러니까. 산속인가요? 예. 산속에. 1월산에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월산. 경북 영양에 가면 1월산이 있어요. 경북. 영양. 1월산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이 병을 이 물을 먹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 그거는 동네 분들 다 건강하시겠네요. 거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줄 서서 떠서 먹고 그렇죠.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그 집을 많이 지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난치병 환자들은 거기 와서 이제 투숙하면서 돈 내고 투숙하면서 이제 그 물 계속. 알카리수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치보다도?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물들이 치유하는 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루르셈물 이거 막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우리 거는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상주의 물, 뭐 일월산 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또 성당에 갔더니 또 그 성당에서도 또 기가 막힌 물이 나오더라. 뭐 이런 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여튼간 최고의 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물들을 다 조사를 해놓고 봤더니 일본의 시라타 사네타카 박사가 가장 좋은 물이 이 알칼리 겸 수소더라고요. 이 수소는 만병통치성 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뭐 질병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60%가 수소로 돼 있는데 그 수소를 빼가지고 가서 치료를 합니다. 수소가 치료의 물질이에요. 그럼 이제 수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수소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물질이라고 수소가 지금 수소가 80%다 그랬나요? 우리 네? 몸 안에 원래 처음에 몇 프로? 60%. 60%. 60%가 수소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60% 중에서 이제 한 10여 프로, 15% 정도가 이제 만약에 병이 오면은 그 치료하러 그쪽으로 다가서 치료를 해줘요. 그 수소수가. 수소 자체가. 몸 안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의사를. 네. 그걸 자가면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나중에 진짜 그 기적의 정체는 활성수소였더라고요. 수소가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뭐 루르셈물, 뭐 트라코테의 물, 어디 물 다 해봤는데 가장 거기서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은 수소가 듬뿍 들어있더라. 그 수소가 만병통치성 약이다. 자, 수소가 실질적으로 보면 수소는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원자폭탄이 안 돼요. 원자력이 1번이에요, 수소가. 제일 작습니다. 이 미네랄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있어도 산소폭탄은 없잖아요. 수소폭탄은요, 어마어마한 핵반응을 일으킵니다. 가장 작은 놈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소가 치료 용도로 쓰인다는 거. 기가 막히죠. 왜? 수소가 우리가 몸에 60%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은 우리 몸속에서 수소가 빠져나가서 그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수소가 부족해지니까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허해진다고요? 우리 몸이. 그러면 수소가 빠져나가니까. 위장이 아프고 막 했을 때 지금 엑스레이상으로 하얗게 나온 것은 수소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인체 구성 요소 중에 수소가 60% 돼 있더라. 근데 그 60%인 수소가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게 직접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소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오랜 세월 걸쳐서 다시 복구가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수소수를 먹어주면 빨리 복구가 된다는 거죠. 정리 잘 해놨죠? 네. 그때 보내주신다면서 왜 안 보내주셨어요? 기다렸구만. 뭐 주소를 이 지메일 보내드렸잖아요. 메시지에다가. 그래, 난 못 두 봤어. 번이나 보냈는데. 자, 그 기적의 물의 정체는 활성수소였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뭐 1번 미네랄 A, B, C, D 이렇게 조금씩 노루 더 나오고 물이 좀 더 나오고 트라코티브 좀 더 루르셈물을 제일 가장 크게 쳐주거든요. 요 정도 나오는데 알칼리 완원소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소가. 그러니까 알칼리수가 만병통치성 최고의 약입니다. 전기분해를 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그 안에 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물 속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자파를 제거시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코드 있어요, 코드. 물건 바로 먹지 않고. 그 코드를 꼽으면은 전자파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먹는 물에는 전자파 흐르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나와야죠.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이려고 해서 단가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뭐. 아, 장치, 차단 장치를 쓰면 저거. 전자파. 측정기. 차단 장치. 이거만 다 믿을 수도 없고 조금만 그렇다는 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약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100%라는 건 아니었어. 99.9. 하여튼은 그 노트북 같은 데다도 이렇게 전자파 차단 장치 딱 꼽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뻑이 안 걸려요.